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플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오늘은 항상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앰프에 너무 투자를 안 하시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은 오디오 이용자분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오디오 입문자가 많이 늘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고급 오디오에 대해서 매칭법이라든지 세팅법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좀 많죠. 제가 이런 이유로 뭔가 이제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종종 저 사람 너무 나를 가르치는 것 같다, 말하는 투가 좀 너무 가르치는 투다 해가지고 상당히 기분 상했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는 있어요. 저는 무조건 리뷰 서비스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기분이 안 나쁘게 하려면은 무조건 의뢰하시는 분이라든지 문의하시는 분의 기분에 맞춰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면은 서로 너무 좋아요. 너무 나이스해요. 근데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안 맞는 게 있으면 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고, 종종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들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을 하시고 저의 이런 영상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굳이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거나 저를 만나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더 궁금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좋냐, 그래도 좋다는 거냐 안 좋다는 거냐, 이렇게 OX 퀴즈처럼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겠죠. 정말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예 맞습니다, 그건 좋은 거고 이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좋아하시겠죠.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이 오디오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대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원리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스피커를 잘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스피커를 잘 선택했다는 건 뭐예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죠. 공간에 어울리는 스피커를 선택을 하시라. 그게 첫 번째다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그 스피커의 앰프 매칭만 잘 하시더라도 사용자분의 80% 이상은 최종 음질에 만족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니 나는 앰프 매칭을 잘 했는데도, 시키는 대로 앰프 매칭을 잘 했는데도 나는 왜 만족이 안 됩니까? 라고 또 문의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의 경우에 스피커를 정말로 잘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 유명한 스피커 사는데 내가 BMW도 사고 포칼도 사고 내가 다른 스피커도 유명한 스피커들 내가 샀는데 그러면 잘 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유명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잘 산 게 아니죠. 대표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공간은 제한적인데 너무 큰 스피커를 사신 경우, 그리고 반대로 중저음이 풍부하고 진득하고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좋아하시는데 반대로 너무 작은 북쉘프 스피커를 선택하신 경우, 또 정말 중저음이 풍부하고 깊이감 있으면서도 중후한 사운드를 좋아하시는데 어정쩡한 스피커에 앰프를 너무 약하게 매칭하신 경우, 그런 식으로 다 원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스피커를 선택을 했을 때, 결정을 했을 때 그 스피커에 어울리는 앰프는 스피커 가격 대비 어느 정도 비율의 가격의 앰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이엔드급 스피커를 선택했는데 그 하이엔드급 스피커가 왜 하이엔드급인지 그런 능력이 나와줄 정도가 되려면은 최소한 스피커 가격 정도의 앰프는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피커 가격 정도의 앰프를 매칭을 해도 하이엔드급 사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스피커 가격보다 앰프 가격이 더 비싸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1.5배 정도. 그게 오디오 고수들이나 오디오 전문가들의 견해예요. 100번 양보를 해서 좀 합리적인 가격의 앰프를 사용을 해도 준수한 성능이 나와줄 수 있는 매칭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제가 해보기로는 잘 찾아보면, 정말 잘 찾아보면은 한 3분의 1 가격 정도까지는 3분의 1 정도 가격의 앰프들이 다 잘 맞다는 게 아니고 3분의 1 가격 정도 선에서 정말 잘 고르고 잘 매칭하면
준수한 음질까지는 만들어지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예컨대 3분의 1 가격대의 앰프가 10가지가 있다라면은 그 중에서 뭐 한두 가지에서 많으면 3가지 정도요. 그런데 예컨대 300만 원짜리 제품이 구동력이 정말 좋아요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이 1200만 원짜리 스피커에도 잘 어울립니까? 1500만 원짜리 스피커도 구동을 잘 합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4분의 1 가격의 앰프가 4배 더 비싼 스피커에서 제대로 된 음질을 내줘야 되는가? 제대로 된 성능을 내줘야 되는가? 그래야 합당한 것인가? 그래야 칭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제가 방금 앰프를 정말 잘 매칭을 하고 정말 잘 고르면은 한 3배 더 비싼 스피커까지는 나름 준수하게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면은 300만 원짜리 앰프면은 최고 얼마짜리 스피커까지 매칭이 가능해? 준수하게 가능하느냐? 한 900만 원짜리까지인 거죠.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아니 내가 말한 스피커는 그렇게 비싼 스피커가 아닌데 4배 가격 아닌데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고 가격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굉장히 과거에는 비쌌던 스피커인데 예컨대 뭐 BMW 뭐 매트릭스 801 뭐 이런 스피커인데 아 이거 내가 되게 싸게 사는 이 스피커 그렇게 비싼 스피커 아닌데 왜 이렇게 구동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중고로 예를 들어서 한 300에 샀다 치자고요. 250에서 한 300에 샀다 치자고요 아마. 근데 그 스피커가 나올 당시에는요 현존 스피커 중에서 제일 비싼 스피커였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5년에서 20년 된 저 럭셔리 고급 세단, 대형 세단 요즘 중고로 사면 얼마예요? 500에서 1000이면 삽니다. 그럼 이건 아반떼보다 더 싼 가격이죠. 아반떼보다 더 싼 가격인데 얘는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저렴한 차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자동차에 비유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정말로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정말 비유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의 앰프가 2배 혹은 3배가량 비싼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 상당히 준수하거나 심지어는 훌륭한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 그 정도로 제어를 해준다 라고 하면은요 극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극찬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하이엔드급 스피커는 저렴한 앰프 매칭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최고의 제품들끼리 겨루어서 거기서 이겨야 하는 제품들이 하이엔드 제품이에요. 그러면 하이엔드 제품을 저렴한 앰프에 매칭을 해서 최적화 시키겠습니까? 아니면은 최고의 제품들끼리 매칭을 해서 최고의 성능이 나오게끔 매칭을 하겠습니까? 하이엔드급 스피커는 만든 사람부터가 저렴한 앰프에 매칭해서 튜닝을 하질 않아요. 제발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쓰시라. 물론 구동이 어려운 하이엔드급 스피커들 중에서 구동이 어려운 스피커라도 감당이 가능하시면 쓰셔도 돼요. 공간이 여유롭거나 앰프에 충분한 만큼 투자를 할 수가 있거나 세팅에 대해서 박식하신 분이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은 너무 구동하기 어려운 스피커를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소위 투자를 꽤 많이 해서 정말 멋지고 좋고 유명한 스피커를 샀는데 그 유명한 스피커의 명성에 걸맞는 사운드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가 자동차 무게가 2.2톤에서 2.6톤씩 합니다. 네? 참고로 그랜저가 1.6톤에서 1.7톤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야 벤츠 S클래스 나의 로망이었어. BMW 7 시리즈 이야 벤츠보다는 운동 성능이 더 좋지 해가지고 일단 차체를 벤츠 S클래스하고 BMW 7 시리즈를 사놨어요. 근데 엔진은 비싸게 살 여유 자금이 없다. 그래서 엔진은 2000cc로 붙이자. 2000cc로 붙여도 차가 안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벤츠 E클래스라든지 BMW 5 시리즈에다가 동일한 2000cc를 매칭하거나 아니면은 3000cc 엔진을 매칭하는 게 더 낫겠습니까?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제품의 뭐 성향이라든지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너무 OX 형식으로만 판단하시면 안 된다라고 봐요.
제품의 좋고 나쁨을 무조건 OX로만 보시다 보니까 다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긍정적으로 소개한 제품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이 당신이 좋다라고 했잖아 해가지고 사서 써보시더니 아이고 영 아니오시다, 나하고는 영 안 맞대, 종종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 제품을 칭찬을 하던데, 그 제품을 극찬을 하던데, 그 제품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던데 그 제품으로 바꾸면 업그레이드가 됩니까? 지금 쓰고 계시는 제품은 얼마짜리 어떤 제품 쓰시죠? 그래가지고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영상에서 소개했던 제품이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한번 바꿔볼까 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소개했던 제품이 한참 더 저렴한 제품인 거예요. 그런 반응들이 의외로 종종 나옵니다. 저렴한 제품을 좋다라고 한 것은 예컨대 고등학교 야구 선수인데 이 선수가 타율이 5할 가까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프로리그에서는 4할이 넘는 선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4할을 찍었던 선수가 없죠. 거의 없죠. 근데 고교 리그에서는 4할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5할 가까이 되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극찬을 해야죠. 극찬을 해야죠. 예컨대 앰프가 3배 더 비싼 스피커를 매칭을 해서 꽤 준수한 사운드가 나와줘요. 그러면은 이게 고등학교 선수인데 4할 이상 찍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홈런도 빵빵 때려주고 달리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잘 다치지도 않고, 그러면은 프로리그에서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극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선수를 극찬을 해놨더니 그러면은 오타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고등학생 아닙니까? 고등학생. 그만큼 기준을 좀 달리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OX로만 생각을 해버리는, 무조건 OX로만 생각을 해버리면, 그래가지고 가격을 막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참 그런, 이거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자, 또 이야기가 좀 세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오늘은 앰프에 대한 이야기, 스피커에 어느 정도 앰프를 매칭을 해줘야 그 스피커에서 제법 준수한 최종 음질이 나와주는가, 그리고 그 정도가 안 되었을 때의 음질은 왜 나쁜 것이고 왜 실망스러운 음질이 되는 것인가,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소리를 들어보시면서 또 제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 fight. Too many runaways eating up the night. Marconi plays the mambo. Listen to the radio. Don't you remember?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ecognize my face. Say you don't care who goes to that kind of place. Knee deep in the hoopla, sinking in your fight. Too many runaways eating up the night. Marconi plays the mambo. Listen to the radio. Don't you remember?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Someone always playing corporation games. Who cares? They're always changing corporation names. We just want to dance here. Someone stole the stage.
네, 음악을 4곡을 들어보셨습니다. 아캄 SA30으로 먼저 재생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매칭한 앰프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실상 이거는 무리한 가격대의 스피커를 매칭을 했기 때문에 음질이 별로 안 좋은 것이지, 해당 앰프 자체가 원래 안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인 앰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힌트를 드리자면은 100만 원대의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입니다. 아캄보다는 저렴한 앰프이기는 해요. 들어보시니까 좀 어떠신가요? 이게 녹음해서 들려드리면은 음질 차이가 그다지 심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들어봤을 때는요, 사실상 지금 아캄 매칭은 그런 대로 들을만 하죠. 꽤 준수하죠. 최소한 이 정도는 매칭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권장할 만한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이 비교 대상이라고 할 만한 음질은 현장에서 직접 들었을 때는 듣는 것이 거북할 정도로, 듣는 것이 좀 기분이 상할 정도의 음질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칭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소프라2에다가 100만 원대에 판매되는 앰프를 매칭하는 게 말이 돼? 지금 매칭 자체가 엉망인 매칭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욕을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매칭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다 이거예요. 너무 저렴한 앰프 혹은 구동력이 너무 떨어지는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음질의 질이 얼마만큼 떨어지게 되는 건가, 그거를 그냥 대표적으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억지성으로 매칭한 것은 맞습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100만 원대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에도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좋은 음질이 나옵니다. 선곡을, 재생하는 음악을 좀 부드럽고 유연한 음악을 재생을 하면은 그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차이가 좀 느껴질 만한 곡들을 제가 선곡을 했죠. 저음이 좀 강력하고 다이나믹하게 나와야 되는 음악들을 재생을 했더니 지금 매칭이 안 맞는 앰프에서는요, 막 동굴에서 저음이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의 저음이 나와요. 앞에서 재생됐던 저음과 뒤에서 이어서 재생되는 저음이 같이 겹쳐요. 이걸 보고 이제 마스킹 현상 혹은 소리가 번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음이 정확하게 앞에서 먼저 재생된 음이 빵 하고 나서 바로 뒤로 물러나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재생될 음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제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재생된 우프 유닛이 앞으로 먼저 진동을 한 다음에 이게 제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음이 다시 또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서 울리는 것 같은 사운드가 나오는 거죠. 예컨대 뭐 소리가 자동차 운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자동차 경주다.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를 딱 밟은 다음에 쫙 틀어줘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차가 여기까지만 나가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아도 여기까지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녹음된 음질로 들으시기에는 아니 내가 듣기에는 그냥 호방하고 좋은데, 저음이 풍부하고 좋은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게 녹음된 걸로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으시면은 괴로울 정도예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아주 뭔가 구토가 나오는 것 같은, 스피커가 막 이렇게 구토를 하고 있어요. 대중적인 팝송도 비슷해요. 팝송을 틀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대중가요, 요즘의 대중가요의 특성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음악이라든지 미디로 만들어진 음악이라든지 특성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교적 깔끔하게 떨어져야 되고 다이나믹하고 단정한 저음이 나와야 되는 경우에도 상당히 불쾌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답답해요. 소리가 너무 번져요. 정교한 맛도 없고 정확한 맛도 없고 또렷또렷한 맛도 없어요. 재즈 음악은 그나마 낫죠. 재즈 음악은 원래가 살짝 번지는 맛으로 듣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재즈 음악이 그냥 번지기만 해서 좋게 들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또 표현을 해줄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주면서 배경음은 좀 번지는 맛으로 들었을 때 기분 좋게 들리는 건데, 그냥 지금 이 음은 그냥 다 번져요. 그리고 소리의 윤곽의 표현이라든지 소리의 명확함의 표현이라든지 소리의 분리도의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다 그냥 섞여 있어요. 그냥 답답하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오디오적인 기교, 오디오적인 테크니컬, 오디오적인 수준이 보장이 되어야 있어야만 이거를 객관적으로 좋은 음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부드럽고 감미롭고 따스하게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객관적으로 음질이 좋은 것이 아니죠. 최소한도로 소리의 분리력이라든지 저음의 스피드라든지 저음의 단단함이라든지 채널 분리도라든지, 그리고 소리가 치고 나와줄 때는 치고 나와주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밑으로 떨어질 때는 떨어지고 위로 올라올 때는 올라오고, 어느 정도의 이런 정도는 보장이 되어줘야 객관적으로 이게 좀 더 수준이 높은 음질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잘못된 매칭, 뭐 안 좋은 매칭, 이 음질은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워낙 소리가 튀어나올 때는 튀어나오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이런 느낌도 없고, 이도저도 아니고 뭐 굉장히 밋밋한 사운드다 보니까 클래식 음악을 재생을 했을 때 저음도 너무 웅웅거리고, 이거 뭐 답답해갖고 들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저음도 웅웅거리고 중역대의 표현, 중고음의 표현력도 적당하게 튀어나와 줄 부분은 튀어나와 줘야 되는데 그냥 다 그냥 스피커 주변에 그냥 묻혀 있다 보니까 그 중역대의 표현력도 잘 들리지를 않아요. 답답해가지고 일단 너무 밋밋해요. 그냥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면은 비슷한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더 나으냐? AB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구동이 쉬운 스피커를 매칭한 다음에 재즈나 클래식, 보컬 음악 같은 걸 들으면은 또 나름대로 근사하게 느껴져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은 그런 소리의 배음, 풍부함, 따스함 이런 느낌들이 또 정말 너무 없죠. 너무 전자적이면서도 너무 인위적이고 너무 뻣뻣하고, 중고음이 이거보다는 좀 더 깨끗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은 그게 또 다예요. 그냥 깔끔 단정하기는 하지만은 음악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뉘앙스의 풍부함이라든지 뭔가 음악적인 표현력이 스며들어 오는 듯한 느낌이라든지 자연스럽고 섬세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느낌들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D클래스 방식이라고 해서 탁월하게 좋으냐? 꼭 그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매칭이 중요해요. 매칭이. D클래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매칭이 따로 있고 AB클래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매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지금 오늘 그나마 좀 더 낫다라고 매칭을 한 게 아캄 SA30이에요. 그나마 좀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이런 정도면은 제법 훌륭하죠. 녹음된 음질을 통해서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아캄 SA30 매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먼저 재생을 했던 그 저음이 빵빵거리는 탱글탱글하게 나오는 음악은 상당히 좋죠. 팝송도 아주 좋죠. 그런데 재즈는 오히려 아캄 매칭으로 나왔던 소리보다 소리가 좀 더 유연해야 돼요.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부드러워야 돼요. 클래식 같은 경우에도 섬세함의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배음이 살짝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포칼과 아캄 매칭 자체가 재즈나 클래식 들으려고 매칭하는 매칭이 아니에요. 물론 아캄 SA30은 오토 세팅 기능이라든지 EQ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조절을 하기에 따라서는 재즈에 더 어울리게끔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프라가 소리가 흐리멍텅하게 풀어지는 것보다는 다이나믹하고 정확한 사운드를 내주는 게 객관적으로는 좀 더 좋은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매칭이 된 겁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가격 대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정말 이거는 말도 하기 힘들 정도로, 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상태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을 정도로 이거는 아주 꽤 준수한 상태와 아주 엉망인 상태, 아주 불쾌하고 말도 안 될 정도로 엉망인 상태와의 비교예요. 그 정도로 느껴집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구동이 좀 잘 됐을 때와 구동이 안 됐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들께서 체감을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면은 또 조금 아쉽기 때문에, 그러면은 포칼 소프라 시리즈에 정말 잘 맞는 매칭은 어느 정도냐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즘 포칼 소프라 시리즈를 위해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포칼과 같은 그룹에 있는 포칼 스피커 회사와 함께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네임 오디오의 노바 파워 에디션,
파워 에디션 맞죠? 노바 P2로 매칭한 음질도 한번 녹음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려드리면은 또 반응이 이렇게 나오겠죠. 아, 아캄보다 노바 P2가 확실히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건 당연한 거죠. 노바 P2는 포칼과 같은 회사에서 소프라 시리즈를 위해서 만든 제품일 뿐만이 아니라 가격도 아캄보다 한 3배가량 더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Say you don't know me, I recognize my face. Say you don't care who goes to that kind of place. Deep in the hoopla, sinking in your fight. Too many runaways, eating up the night. Marconi plays the mama. Listen to the radio. Don't you remember? We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Built this city. We built this city on rock and roll. Someone always playing corporation games. Who cares? They're always changing corporation names. We just want to dance here. Someone stole the stage. They call us irresponsible. Write us off.
a sleepless solitude tonight. If it's wrong to love you, then my heart just won't let me be right. 'Cause I'm drowned in you and I won't pull through without you by my side. I give my all to have just one more night with you. I'd risk my life to feel your body next to mine. 'Cause I can't go on living in the memory of a song. I'd give my all for your love tonight. Baby, can you feel me? Imagining I'm looking in your eyes, I can see you clearly, vividly emblazoned in my mind, and yet you're so far, like a distant star I'm wishing on tonight. I'd give my all to have just one more night with you. I'd risk my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 No,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smile, but in your eyes your soul shows. Yes, it shows. No, I can't forget tomorrow when I think of all my sorrow. When I had you there, but then I let you go. And now it's only fair that I should let you know what you should know.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I can't live, I can't give anymore. Can't live if living is without you. I can't give anymore. Well, I can't forget this evening, or your face as you were leaving, but I guess that's just the way the story goes. You always 별을 헤며 날 위로해. 강해지길 기도하고 지나간 이별로 울기도 해. 날 떠난 그대 잘 있는지, 다가올 만남을 빌기도 해. 끝이 없는 이
자욱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귓가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그대 음성 그 속으로 사라져버려 때론 눈물도 흐르겠지 그리움으로 때론 가슴도 저리겠지 외로움으로 사랑했지만 그대는 사랑했지만 그저 이렇게 멀리서 바라볼 뿐 다가서를 수 없어 지친 그대 곁에 머물고 싶지만 떠날 수밖에. 포칼 소프라 2에 네임 유니티 P 파워 에디션을 매칭을 했습니다. 네임 유니티 P 외에 그 어떤 제품도 연결하지 않았죠. 케이블도 뭐 특별한 것도 필요 없죠. 스피커 케이블만 있으면 되죠. 물론 랜 케이블은 기본적인 케이블 연결하셔도 됩니다. 녹음된 음원 파일을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된 음원 파일 상으로 얼마만큼 음질 차이가 느껴질지는 아직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 정도면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좋은 것은 살짝 덜 좋게 느껴지게 되고 정말 안 좋은 거는 좀 덜 안 좋게 그냥 무디게 덤덤하게 느껴지게끔 하는 게 이 녹음 음질이거든요. 녹음 음질의 트릭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런데 노바 P로 네임 오디오 노바 P로 매칭한 음질은 에이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에이징 이야기를 하면 그거 과장 아니냐, 허위 아니냐, 에이징이 아니라 뇌이징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확실히 노바 P는 출시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보니까 에이징 하는데 시간이 좀 빠듯하죠. 그리고 날마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확실히 신품일 때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솔직히 저는 신품일 때는 가격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소리가 정말 깨끗하긴 하지만은 뭔가 극찬할 정도는 아닌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에이징을 어느 정도 한 후에 야, 에이징 하고 나니까 다르구나 라는 걸 느낀 후에 리뷰 영상을 찍었어요. 근데 오늘 최근 들어본 느낌은 에이징이 완벽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의 느낌이 D클래스 방식 같은 느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느끼기로는 소프라 2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완벽한 음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97%는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상 95% 이상이면 거의 만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제 입으로 뭐 97점이다 98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유례가 거의 없는데 진짜 이거는 포칼에서 만든 앰프가 맞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니까 당연히 매칭이 좋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같은 회사 만들었다고 매칭이 좋다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너무 광고성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컨대 스피커 회사에서 앰프를 자기네 브랜드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앰프 제작 기술이 원래 없는 스피커 회사가 앰프를 만들었다고 하면 그 앰프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노바 P는 소프라 2, 소프라 3 그리고 스칼라 유토피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앰프예요. 사실상 전용 앰프예요. 제가 소프라 3 매칭을 상당히 어려워했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스칼라 유토피아가 매칭이 더 쉬운 경우도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스칼라 유토피아 쪽을 더 투자를 해줘야 되지만 오히려 저는 가격은 소프라 3가 스칼라 유토피아보다 더 저렴하지만 저는 그동안 아직까지는 스칼라 3의 매칭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프라 3의 노바 P면은요, 거의 이거는 소프라 3를 위해서 만든 앰프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매칭이 좋아요. 그런데 소프라 2는 거의 뭐 그냥 가지고 놀죠. 완전히 가지고 놀죠. 그런데 노바 P가 뭐 일단 뭐 별 의미는 없지만 출력이 150W지 않습니까? 원래는 노바 P를 프로토타입은 300W로 만들었답니다. 엄청나게 파워가 좋게끔.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더니 너무 소리가 거칠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네임 오디오가 추구하는 음질이 아니다. 네임 오디오와 포칼이 함께 만들었을 때 음악성을 논할 수 있는 음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프로토타입을 이미 만들어 놨는데 그걸 그냥 엎어버리고 150W로 다시 설계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노바 P가 완성이 된 거예요. 진짜 새 거를 깠을 때에는 약간 음색 성향이 좀 가벼우면서 살짝 중고음이 뜨면서 약간 차가운 음색이 나와요. 정말로. 그 상태로는 좋은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수입사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줬었고 총판에서도 그 이야기를 해줬었습니다. 에이징이 필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신품을 매칭을 해봤을 때는 소리가 깨끗하게 나오는 거는 맞는데 역시 D클래스 방식이다. 뭐 음질이 나쁘다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게 과연 최선일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에이징이 필수라고 해서 에이징을 했을 때에는 점차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드디어는 에이징이 완벽하게 되고 완전히 드디어는 소프라 시리즈를 위한 소프라 스피커를 제가 정말 오랫동안 많이 사용을 해봤지만은 가격 대비 이 정도로 소프라 시리즈에서 완벽한 음질을 내주는 매칭은 없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노바 P가 소프라 시리즈의 완벽한 앰프라는 게 이상한 이야기인가요?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완벽하게 서로 매칭상으로는 완벽하게 만들었겠죠. 그리고 네임 오디오라는 회사가 앰프 제작 기술에 있어서 뭔가 좀 수준이 떨어지는 뭔가 의심을 해야 되는 그런 회사인가요? 전혀 그렇지도 않죠. 전 세계에서 앰프 제작사 중에서는 아마 매출 1위를 다투는 회사예요.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거는요, 중고음의 센티멘탈한 느낌, 중고음의 해상력, 입체감 이런 느낌들은요 지금 노바 P만으로도 하이엔드급으로 나와요. 그러면서도 그래 D클래스 방식이니까 소리가 선명한 거는 이해하겠어. 근데 질감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이게 뭔가 오가닉한 느낌, 좀 내추럴한 느낌, 그러면서도 산뜻하면서도 따스하면서도 적절한 밀도감과 함께 이렇게 좀 올망졸망한 느낌, 그런 느낌이 다 나와주고 있어요. 정말 D클래스 방식 앰프 치고는 이런 섬세함과 이런 쫀득쫀득함과 이런 말랑말랑함과 이런 탄력감을 내주는 경우를 거의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에요.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아날로그적인 게 장점인데 정말 잘 만들어진 AB 클래스 방식의 앰프만큼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와주면서도 하이엔드적인 해상력과 치고 빠지는 느낌과 분해력과 눈부신 느낌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다른 스피커와 매칭했을 때는 이런 정도까지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포칼 소프라 시리즈와 매칭했을 때는 이 느낌이 나와주고 있어요. 며칠 전에 스칼라이토피아하고도 매칭을 해봤었는데 그때도 리뷰를 한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들었던 건 아니고 가볍게 들었었는데 이야, 스칼라이토피아하고 매칭을 해도 뭐 별다른 단점이 없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늘은 노바 P에 대해서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소프라 3하고도 다시 매칭해서 리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스칼라이토피아하고도 매칭을 해서 다시 리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비슷한 가격대의 타사 스피커하고도 매칭을 해서 리뷰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검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오늘 한참 저렴한 앰프들과의 비교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매칭 자체는 소프라 시리즈하고 매칭을 한 거잖아요. 하이엔드급 스피커하고 매칭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능력을 발휘해 줬다는 점, 정말 놀랍다라는 표현은 자주 쓰면 안 됩니다만 이 정도면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좋아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거예요. D클래스 방식 앰프가 넘어서야 될 그 음악성의 수준, 소리의 섬세함의 수준, 소리의 질감의 수준까지도 드디어는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정도로, 굳이 소프라 시리즈와의 매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임 오디오 노바 P는 굉장히 높게 이제 평가를 해도 될 정도로 대단히 훌륭합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한 목적 자체가 앰프를 바꿨을 때 앰프에 따라서 그 음질 차이와 성능의 차이가 얼마만큼
느껴지느냐, 실제로 얼마만큼 그게 음질로 반영이 되느냐 설명하기 위한 목적의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노바 P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한, 한참 저렴한 가격대의 앰프들과의 비교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만은, 덕분에 오히려 앰프를 바꿨을 때의 음질 차이가 상당히 확인이 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집니다. 녹음된 음질을 들으셨을 때 생각보다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요, 한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해서 실제로 사실적으로 들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명확합니다. 네, 영상 촬영을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 비해서 훨씬 더 긴 영상이 돼버렸어요. 멘트도 훨씬 더 많이 나가게 되고, 근데 저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 앰프 매칭이, 저 매칭이 이 정도까지 음질 차이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느껴지는구나,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